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사건 외에도 저는 그 뉴스를 통해서 과거사 사건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제 시대가 76년생이고 지금 2025년까지 흘러오면서 우리나라 방송을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가 왜 국가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저질러 놓고 은폐시키고 몇십 년 후에 발견된다 하더라도 진상규명할 때 두루뭉술하게 피해 배상을 주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과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유감을 표명을 하죠. 그렇죠. 예. 인정을 안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지 않는 공권력에 대한 그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폭력이 저질러지고 밝혀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제대로 무겁게 져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져요. 그리고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네 스스로 입증해라.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누나 같은 경우에도 84년 형제복지원에 들어가기 당일까지 나랑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4년도 기준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 명칭 자체가 정바가 아니면 미친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정신이 그 일반인들하고 약간 좀 다르다 싶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 가정에서는 집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그랬죠. 아니면 내다 버리거나 그랬었던 시절인데 누나가 4학년 학교를 다녔었던 그 기록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가 없다. 그 이유로 인정을 안 해주고 그리고 형제복지원에서 폐쇄되고 나와서도 계속 정신병원에서 생활했는데 사회적 시스템에서는 그 10년 주기 아니면 15년 주기로 기록을 삭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2007년도, 2008년도 때 누나를 데리고 나올 때 누나의 병원 기록을 떼보니까 89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 그 이전에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나가 89년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누나가 그 병원에서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면회도 오는 사람도 없었고 왜 나는 그 당시에 시설에 갇혀 있었으니까 면회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 어른이 돼갖고 누나를 찾은 건데 가정 오래 있었고 그런데 89년 이전의 자료는 어디 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폐기가 된 거잖아요. 내가 폐기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자료가 없으니까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난 저 사람을 잡아온 건 맞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인권 유린이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맞아가지고 저렇게 됐는지 모른다. 저 사람이 형제원에서 저렇게 됐는지 밖에서 됐는지 모르니까 그걸 나보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네. 그거야말로 진짜 가해인 거죠. 그렇죠. 또 다른 가해. 네. 그렇죠. 2차 가해. 네. 그러면 말 맞다나 나처럼 이렇게 대화로 뭔가 자기 어필을 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뭐 화를 내서라도 뭐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겠지만은 우리 누나처럼 자기 의사 표현도 할 줄 모르고 피해 당한 사실은 분명한데 이걸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무시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있는 법원인가? 이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사건이라고 표명하면서 전부 다 인권 유린 당한 부분을 입증해라 해가지고 당사자가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입증 없음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형제복지원 사건 안에서 인권 유린이 도대체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그냥 자료상으로 보고할 거면은 그 자료라도 국가가 잘 보관하든가 그쵸. 그 자료도 국가가 챙기지 못하고 형제복지원이 뭐 대통령 상까지 받으면서 잘 운영됐다라고 한 시설을 어떤 문제로 폐쇄시킨 게 아니에요. 울산에서 김계원 씨가 사망한 사건이 확대돼 가지고 김영원 검사가 부산 형제복지원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에 의해서 수사도 못하고 막힌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면은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속으로는 진짜 그 문제가 많은데 겉으로는 대통령상 받고 아무튼 모범적인 시설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면 시설이면 폐쇄를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학대를 당하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길거리에서 배회하다가 시민들은 저 사람들 또 왜 나왔어 하면서 손가락질밖에 만드는 거죠. 어떡합니까,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피해 당사자들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몇 살에 들어가서 몇 살까지 시설을 그 강제 전원 조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형제복지원도 자기들 멋대로 폐쇄를 시켜놓고 남은 아동들을 강제로 다른 시설로 보내버려요. 가족들한테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또 2차 가해인 거죠. 그것도 국가폭력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안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복지원 출신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의 피해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한 군데 내지 세 군데 네 군데의 시설을 돌아다녀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강제로 전원 조치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시설을 세 군데 네 군데씩 막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최초의 국가폭력을 당한 날로부터 몇 군데의 시설을 다니면서 몇 살 때 나왔는가에 대한 이 기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거를 배보상 특별법이 없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돼요. 왜? 소멸시효가 단기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3년 기간 안에 소송을 안 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배상 받을 그 권한을 스스로 취소했다라고 받아들여서 기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걸 또 다시 소송을 해야 되고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피해 당사자들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가중되겠냐고요. 그 일단 1차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너무 아픈데 그 내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나여야만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 알겠다 내가 입증할게 해도 그 국가가 보관해야 할 자료들조차도 국가가 마음대로 없앴고 그렇죠. 그리고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는 형제복지원 내부에서 있었던 그런 나쁜 짓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가정이 아닌 다른 곳을 또 기관으로 보내서 2차 가해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형제복지원, 성감학원, 영화숙 재생원 이 정도는 조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표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강제로 전원 조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당사자들은 내 피해 사실을 입증을 해가는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피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얼마 전에 진짜 형제복지원 내에서 5손가락 안에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잡혀온 사람이긴 해요. 네. 잡혀왔는데 그 사람이 소대장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엄청 심하게 폭력행위 행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해자로 왔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가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된. 그렇죠. 박임금 원장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해를 일삼고 자기가 이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침대에 취침 시간에 나쁜 짓을 하고. 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겪은 제일 끔찍했었던 기억은 1년 365일 단체 생활로서 움직이는 단체 생활의 스펙타클함이 공포예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비굴하게 버텨야 했고, 오죽하면 맞다가 똥을 싸더라도 똥이라도 먹으라고 명령할 뿐면은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했는가, 이 자체가 공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이 말살되는 거죠. 자존감은 떨어지겠고.